어떤 집이 그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게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나요? 내가 내 집에서 담배 피는데 막 잘못하면 층간소음 방송이 오히려 소음이 되거든요. 방송이 소음이 된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아, 방송이 더 소음이야. 그래도 그럴 수 분들도 있죠. 계시니까. 좀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있기는 해요. 그러세요? 네. 제가 업무정 공개할 수 있죠. 있어요. 어떻게 하시죠? 너무 좋죠. 정말요? 예. 이게 보면은 관리소의 어떤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어찌 보면 민원들이 많이 그렇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예. 요새 주요 민원들은 어떤 게 제일 많이 들어오나요? 뭐 층간소음이 제일 많겠죠. 요즘은 요즘은 간접 흡연하고 층간소음 간접 흡연도 많아요. 간접 흡연도 많습니다. 요즘. 보통 예. 거기 환풍기 거기 뭐야 화장실 쪽에서 피시나? 예전에는 안방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펴서 그건 이제 바람 우리 집으로 올라간다 이런 게 환풍기, 많았는데 지금은 베란다? 오히려 그런 거 발코니라 그러거든요. 예. 발코니에서 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면 우리 집에는 안 들어와 버리고 위로 윗집으로 올라가는구나. 올라가 버리니까 힘들어 하시죠. 어떤 집이 그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게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나요? 내가 내 집에서 담배 피는데 막 실제로는 안 돼요. 실제로 안 돼요. 권장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닌 거예요. 법에는 있어도. 진짜. 네. 그리고 관리소장이 가서 담배 피우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머. 결국은 그러면 이웃에서 좀 힘들어하신다. 이제 이렇게 좀 협조해달라. 요 정도의 뉘앙스를 할 수 있는데 좀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있기는 해요. 그러세요? 네. 그 노하우는 이제 제가 업무정 공개할 수 있죠. 있어요. 어떻게 하시죠? 너무 좋죠. 정말요? 예. 어떻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어서 뭐 13층에서 도저히 12층 담배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죠. 이렇게 민원이 오면 제가 그거를 그 12층한테 공개해 주기를 원하느냐 13층이 그런다는 걸 밝히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기를 원하냐면 요즘은 또 꺼려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좀 꺼려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요렇게 A4지 한 장에 예쁜 편지지처럼 편지를 써요. 예. 네, 편지를 쓰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13층이 민원을 넣었으니까 한 10층부터 한 16층까지. 예. 그렇게 쫙.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몇 층부터 몇 층까지 그 입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디서 왜냐하면 장소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인식하시니까. 예. 그래서 어디서부터 몇 층까지 그 장소는 어디에서 피우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시간대는 언제부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입주민께서는 우리 이웃을 배려해서 좀 그렇게 실내가 아닌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흡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기호식품인데 또 이런 송구한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 경비원 시켜서 예를 들어서 10층부터 뭐 16층이나 17층까지 현관에 다 붙여놔요. 다 보시게.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간접 흡연에 대해서 해결이 고질적인 부분들은 거의 많이 해결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 입주민분들이 이제 그런 걸 저는 너무 좋은데 그 따뜻한 느낌과 그런 편지의 느낌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내 집에서 내가 막 막무가내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거에 대해서 홍보는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간접 흡연 자체에 대한 폐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아직 하고 나면 거의 저한테 민원을 다시 넣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수준들이 올라와 그래서 계시구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이분이 이웃을 배려해서 이제 실내에서 흡연을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저한테 제가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그렇죠. 그 카드를 썼으니까 이제 더 이상 미안해서 안 하시는 것 그런 같기도 것도 네. 있고. 아마 둘 중에 하나인데 다 할 것 같은데. 둘 다 정도는 그 정도로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면 저도 예전 요 전편에 소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저희 집 누수 났을 때 이제 소장님이 와주셨거든요. 네. 그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고
야, 이 소장님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게 있겠구나. 뭐 어떤 소장님 와서 누수 문제를 막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이거는 힘들어요. 원체 힘들고 보니까 직접 개입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마음을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에 웬만한 사람들의 마음은 동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진짜 특이한 분 빼고는 아마 그냥 귀찮아서라도 그냥 내려서 피고 와야겠다. 아, 그냥 이게 시끄럽다 막 그러실 것 같아. 민원 중에 이제 좀 요새도 대표적으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게 층간소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층간소음이 제일 많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공교롭게 뉴스도 좀 나왔던 게 그렇죠. 뭐 살인 사건 같은 게 막 일어나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를 지금 사시는 데에서 이거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면 결국에 소장님이 어떤 아까 간접 흡연 건처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이게 층간소음이 간접 흡연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어제도 층간소음 회의하고 왔거든요. 어제도? 저녁 9시 야. 40분까지. 네, 그랬는데 이제 원래는 관리 규약에 그 입주자 대표회장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하게 해놨어요. 그렇죠. 보통 5명.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구성하게 했고 대부분 아파트들이 구성하고 예.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적극적으로. 예. 왜냐하면 이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활동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민들한테 간접적인 압박을 주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있고 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면 서로가 조심하게 되고 그런 거에 부분들도 조심하게 있어요. 된다. 예. 우리는 층간소음위원회가 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단계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의견 조사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보통은 층간소음을 경비실에 인터폰 보통 누르죠. 하고. 예. 근데 인터폰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담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801호가 층간소음 때문에 인터폰을 했어요. 네. 그러면 1901호가 그렇죠. 위층에서 소음을 유발할 하겠죠. 가능성이 예, 높잖아요. 높죠. 그러면 1901호가 그렇게 하니까 1901호에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누가 민원을 넣은지를 아는 거예요. 대부분 알겠죠. 뭐 예. 밑에서 했다고 생각하겠죠. 예. 그런데 좀 그다음 소심한 분은 관리소로 전화해서 방송해달라고. 방송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시스템은 참 좋은데 예전의 시스템은 그 동 전체를 해야 되거든요. 요새는 어떤 호만도 가능한가 보죠? 호까지는 아니고 층. 어떤 층만 네, 그런데, 나눠서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제 저는 요즘 시스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층만 하면 또 오해받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간접 흡연처럼 잡아서 예를 들어서 뭐 101동 3층부터 7층까지 입주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섞으시는구나. 이제 조금 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또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하면 층간소음 방송이 오히려 소음이 되거든요. 방송이 소음이 된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왜냐면 애기 잘락하는데 왜 저러냐. 그런 얘기 있을 수 있어. 맞아. 오히려 또 야, 방송이 더 소음이야. 이러면서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계시니까 또 뭐 낮에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또 야간에 근무하시고 와서 주무시는 분들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어려운 부분. 아무래도 좀 층간소음위원회나 소장님이나 좀 노력해서 좀 중간지대에서 좀 만나보고 그러면 좀 이해가 서로 오해가 그렇죠. 풀릴까요? 좀 많이 얼굴 보고 그러면 좀 풀리는 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죠. 얼굴만 볼 수만 있다면 아주 풀리는 케이스인데 뭐 제가 인사하고. 예전에 근무했던 단지는 예. 2층하고 3층하고 이렇게 이제 층간소음이 예. 있었던 세대인데 그 여자분이 3층에 사시면서 소음을 너무 많이 일으켜가지고 주로 어떤 소음인가요? 뭐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뭐 식탁 땡기는 거, 뭐 청소 그다음에 자주 하시나? 이렇게 발망치라 그래요. 네. 발 이렇게 달때 쿵쿵쿵쿵 막 소리 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소리. 아이들은 뭐 보통 대표적인 게 이제 요 한 세 가지 예. 정도 다른 것도 많지만 그런데 이 집은 식탁 땡기는 소리 때문에 이분이
도저히 못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여자분한테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밑에 집에서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죠. 막 그러시겠죠. 이제는 막 이제 전화로 하시던 걸 이제 찾아와서 그렇지, 하시는 거죠. 예, 그러실 수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마음 이렇게 풀어주면서 어떻게 알다 보니까 직업이 사회복지 쪽 그 관장님이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분이 사회복지 쪽 관장님이시더라고요. 아, 그럼 누구보다 또 사회복지 하신 분들이 그렇죠. 또 마음이 또 지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밑에 집이 좀 힘드는데 한번 제가 저랑 대화를 좀 하시겠냐니까 오셨더라고요. 오셔가 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은 또 구청에 별정직 공무원 6급이시더라고요. 아이고. 사회복지. 난리 야, 같은 카테고리야. 와, 대박이다. 네. 대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만나게 해줬어요. 같은 어깨 사람끼리 만나는. 네. 그래서 여 밑에 분은 또 같이 또 그 뒤에 그 산이 있었는데 또 두 분이 등산도 좋아하시고. 어머나. 그래서 절친되겠어. 예, 절친되고. 어머나. 저는 막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 입주자 대표 하면서도 야, 이거 단독 살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누가 그러더라고. 단독 살면 깜짝 놀란대. 진짜 어마어마하게 바쁘다. 이제 우리가 서로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소리에 대해서 조금 약간은 좀 둔화를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려도 해야 되지만 나도 또 소음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울 필요는 있어요.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민감하게 어차피 도시 속의 아파트에 사는데 절간처럼 조용히 살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참 복불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이웃을 내가 고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참 어렵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내 생각으로서 좀 해결해 나가는 게 진짜 합리적인 방안이고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 모든 상황들이 거의 불가능. 쉽지 않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거의 완전 불가능하고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예. 그런 게 있네요.